평창 평화올림픽. 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평창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개막식에서도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표현이 됐는데, 기억 남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성화가 들어와서 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2관왕을 했었던 전희경 선수가 성화를 받아서, 예, 골프 천재 박인비 선수, 그리고 2002년 반지의 제왕 안정환 선수, 그리고 남북 단일팀, 예, 하키 단일팀 선수들인 정수현 박정화 선수한테 성화가 인계됐고, 마지막이 히트였죠. 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가 성화를 받아서 점화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 장면 보면서 진짜 여제는 여제다,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냥 아우라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울컥했던 친구들 중에 그 장면을 뽑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김연아 선수가 나올 때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주자일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 몰랐다라는 거에서 체육복을 맞춰 입잖아요, 보통. 근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엘사 같은 겨울왕국 같은 느낌으로 너무 예. 예쁘게 나와서 그 장면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김연아 선수가 상징하는 바가 많은데, 일단은 좀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 너무 아깝게 아무리 봐도 김연아 선수가 우승인데 금메달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형광나비가 금메달을 가져가가지고 걔 갈라쇼 할 때 자빠지는 것보다 너무 무서운데. 좀 어이없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해도 끊이지 않죠, 그 얘기는.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개막식에서 한풀이 하듯이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에 너무 멋지게 장식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수구 집단들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자꾸 폄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네이버나 이런 데 댓글 뭐 김연아 관련해서 공격하면 전 국민의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가 네이버를 폭파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장면이 그 시청률이 가장 높았었대요. 그 순간 시청률이.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10가구 중에 7가구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사를 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봤겠죠. 그러니까 생각들 잘하시고, 예, 김연아 선수 관련한 악성 댓글을 다는 순간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장식을 해줌으로 해서 개막식이 더욱더 빛났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으로 성화의 불을 이제 딱 옮겨 붙였을 때 그 네. 성화 모습이 달 항아리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게 평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달 항아리가 그 조선 후기 대표 문화유산이죠. 네. 그래서 전시회도 꽤 많이 열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기도 많이 당한 유물 중에 하나래요. 네, 조선 백자를 대표하는 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달 항아리를 성화 모습으로 썼다는 것 자체도 되게 기념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달 항아리. 네. 네. 영어로 하면 뭐죠? 문팟인가요? 뭐 영어로 해야 되지. 문팟.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달 항아리가 저는 의미하는 게 그런 항아리 같은 넉넉한 품을 담은 문. 너무 과해. 너무 가해? 그거 아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너무해. 이거는 약간 거의 아니다. 지능 안티야, 이건. 안 돼. 몰라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애청자분들의 판단에 몫에 맡기겠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채로웠었던 모습이 그 드론 있죠. 네.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그거 볼 때 다들 왜 이렇게 자꾸 CG를 쓰냐 이렇게 보다가 이게 드론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게 네, 너무 놀랐죠. 저는 그냥 레이저 쇼처럼 이렇게 레이저 쏴가지고 이렇게 구현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걸 드론으로 했다는 걸 보고, 그 송병훈님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군용 기술로 사실 처음 나온 건데, 드론이라는 기술이 네. 그렇게 여러 대를 다양한 전술에 맞춰서 편대를 이제 구성하는 거를 미군에서도 개발을 했고, 사실 이게 이번에 보여준 게 인텔에서 이걸 기술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다라고 자부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네. 뭐 조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아예 우리나라 기술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또 조선일보는 또 우리나라 기술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또 왜곡하는 거죠. 네, 인텔 기술인데 왜 자랑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 5G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가지고 온 드론이 1218대인데 네. 거기에 이제 각각 다 통신 모듈이 다 들어가서 그 5G로 연결이 된 건데, 그 5G라는 게 저희가 핸드폰 4G 쓰는 그 다음 네. 기술인데, 네. 사실 4G랑 5G가 큰 차이점이 속도도 있긴 하지만은 속도는 40배 정도밖에 빨라지지 않고, 응답 속도라고 해서 뭐 게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응답 속도를 1000분의 1초에서 1000분의 5초까지로 이제 줄이는 거랑 그리고 전력을 굉장히 적게 먹는 거 저전력 기술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라서 이런 식으로 드론처럼 IoT랑 이런 사물 인터넷에 굉장히 적당한 기술이다라는 걸 시연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검토하도록. 그 IT 강국의 모습 그리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좋았어요.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개막식 하면은 나이대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보통 막 88 이런 것보다는 런던을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런던은 되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였어. 우리는 과거에 이런 운동을 했고 이랬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은 현대랑 미래 앞으로 이런 모습일 거야라는 식의 얘기를 보여준 것 같아서 옹고지신 그런 느낌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으로. 그래요. 그런 드론 기술, 그런 화려함도 또 보여줬었고, 예,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촛불 비둘기 모양이 있었죠. 저는 그 부분 아까 방송 모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촛불들로 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이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우리는 이제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한 방향성,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촛불 혁명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거에 딱 어울리는 우리 민족성도 보여주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오찬장에서 나왔던 그 식사 있었죠. 한반도 모양의 이제 그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 철조망을 씹어먹는, 그래서 그 철조망을 씹어먹는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것도 그런 그 평화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그런 의지 반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의미 깊었던 게 개막식 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와서 이제 참관을 했단 말이죠. 아,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촛불 집회를 이제 광우병 때 네. 그 명박상선 싸가지고 그걸 억압했던 그 사람이 네. 그걸 보고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일단 그 안 온다고 했고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뭐 일단 일본의 아베, 그리고 미국 부통령이죠, 펜스, 방금 말씀하신 이명박, 그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그 둘이 그 녹색 모자 그 뭐예요? 그거 너무 못난 인형 무슨 막 아니 찰리 초콜릿 공장에 나오던 그 애들처럼 룸파룸파처럼. 룸파처럼 너무 이렇게 울상인 표정으로 그렇게 막 앉아 있으니까 되게 막 뭐랄까 사람 같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인형 같은 느낌. 아, 나는 스머프가 생각나던데. 맞아요. 약간 뭔가 캐릭터 같았어요. 예, 투더리 스머프랑 그다음에 파파 스머프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얼굴에 것 같아요. 심술이 막 가득가득 붙어 있어가지고. 모자 쓰니까 그 가뜩이나 머리 큰 사람들이 모자 쓰면 더 아, 웃기거든요. 너무 웃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보고, 그리고 뭐 유승민 씨도 왔고, 예. 그분들 표정이 그 일베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아프리카 방송인지 이렇게 방송으로 그걸 딱 틀어놓고서 표정을 보니까 막 나라 이름 표정 짓는 거예요. 그거랑 그분들 표정이 똑같더라고요. 잃었어, 이미 잃었어. 예, 그렇죠. 그들의 나라는 아니니까. 예, 일단은 뭐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주 최근에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올림픽에 나타난 것 자체가 자기가 아직 기가 안 죽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데, 개막식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니까 막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 혼자 쭈구리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털도 이제 어느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 예, 최후가 머지 않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개막식 얘기하면서 그런 불쾌한 얘기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모습들을 개막식에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국민들의 기억에 강하게 뇌리에 딱 남게 하는 멋진 개막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막식에서 이제 그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나라별로. 네.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나라들이 있었죠. 아, 네, 저는 그 중에 독일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아 네. 그래요? 네, 그 깃발을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같이 한반도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독일이 분단을 미리 겪어본 나라로서 그거를 공감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깃발을 같이 들고 나온 거예요. 멋있다. 네, 그런 거가 굉장히 네,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가를 나도. 보면서 멋있다 이러면서 봤는데 굉장히 병우님 그런 생각으로 보셨구나. 네. 멋있으세요. 예, 그리고 일단 그 입장, 그러니까 선수단 입장에서 이제 멋있었던 장면이, 뭐 저는 단연컨대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는 남북 선수단,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우리가 예전 방송에서 남북 단일팀 같이 입장하는 거 한번 소개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때 못지않은 그런 감동을 전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점점 통일로 가야 되는 우리 한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공존할 수 있는 평화 분위기를 모색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지만 또 막 뭐 조잡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하는 악플러들 있었잖아요.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개막식을 준비한 게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저예산으로 됐다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겨우 6개월에 네, 6개월 만에 600억 원으로 이거를 만든 건데 600억 원 중에 사실 그 대관비나 빡비 이런 거에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실제로 이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데는 200억 원 정도밖에 쓰지 못했대요. 근데 그게 거의 그냥 뮤지컬 한 공연 정도 만들 정도의 돈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뭐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는 개막식에 6천억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도 안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퀄리티 있는 무대를 만든 게 정말 실수도 그리고 없었잖아요. 네. 그 소치에서는 오륜기가 하나 펴지지 않는 그런 실수도 있고 했었는데 굴욕 없는 굉장히 멋있는 개막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굴욕이 사실 있긴 했죠. 그 난입한 분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 그 셀카 찍으려고 납입했던 분 한 분 빨간 옷 있었죠. 입으신 분에 네네네 네.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네, 뭐 그냥 오게티? 네,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큰 행사인데 그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이 빨간색으로 풀무장하고 나오셔가지고 아, 네. 자한당 소속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던데. 압수수색해야 돼. 걔들이 다 수상해. 걔들이 배우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부분 그 방금 양세병님께서 잘 꼬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으면 완전히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뻔한 올림픽이었다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었던 그 평창 올림픽 홍보 영상 다들 기억하시죠? 아 진짜 그거 생각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게 아이패드로 찍었던 그 영상들. 예. 아, 그 영상들 찍는데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당시 사람들 공분을 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고 그리고 박근혜가 아직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그 올림픽의 주인공. 거기 또 이명박이 의기양양하게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 다행히도 이렇게 쪼그리처럼 앉아서 봤지만 만약 박근혜였으면 완전 귀빈석에서 거의 무대에 올랐을 막 수도 있어요. 언론에선 또 뭐 무대에서 손 흔들고 막. 예, 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 예. 이명박과 뭐 올림픽을 잘 치러낸 박근혜가 만났다면서 또 지들끼리 자화자찬하고 물고 맞아요. 빨고 했을 텐데 예, 다행입니다. 생각해보면. 성화봉송 마지막 주제 박근혜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박근혜가 김연아 막 이렇게 손잡고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돼. 우리 연하는 건들지 안 마. 돼.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생각도 하셨대요. 갑자기 정유라가 흰 백마를 타고 말 타고 나와가지고 나와서? 따그닥 굽 따그닥 굽 해가지고 성화 이렇게 지지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끔찍해요. 예, 진짜 촛불혁명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망칠 뻔했던 그 올림픽을 진짜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한 원동력.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올림픽에서 의미를 두어야 되는 부분들을 꼽아보자면 일단 남북한 정상급들의 만남. 그렇죠. 일단은 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왔잖아요. 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가지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김정은이랑 같이 스위스에서 같이 유학을 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남매들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그리고 김여정이 서로 의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멘토링 관계. 이렇게 해도 의미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남매들 하면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의 영혼의 짝 그런 정도. 예. 그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들리는 속보로는 김여정이 가져온 메시지. 김정은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예,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라는 속보까지 나왔네요. 네. 그 B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대문짝만하게 걸어가지고 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면서 이제 네. 사진을 썼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김여정 부부장이 악수하는 장면을 네. 가지고 역사적인 악수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긴 문제잖아요. 이 네. 분단의 역사가 우리도 힘들지만은 다른 나라도 많이 힘들어하는 이 분단의 역사가 진짜로 이제 종결로 가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 깊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인면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인면조.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 엄청난 맨 마지막에 이것도 엄- 임팩트가 엄청난 히트를 치고 갔죠. 고구려 벽화에서 많이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네. 그 고구려 벽화 속에 그 청룡이나 백호, 현무 등의 그 상상속 동물들도 같이 나오고 백희기약도죠. 그 고구려 벽화에 있는 그 무희들의 춤추는 모습도 그 옷도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 게 그게 그냥 한복 같은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각져 있어서 그 벽화 속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을 또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인면조인데 그 사람 얼굴을 하고 굉장히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는 목이 길고 네, 그래서- 용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유교 드래곤이라고 한동안 불렸었는데 그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게 유교 때 쓰던 그 모자 같다고 해가지고 관처럼 생겼네요. 네, 예. 그래서 유교 드래곤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고구려 벽화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상상 속 동물이래요. 그래서 얼굴이 사람 얼굴인 거는 이제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 몸이 새인 거는 하늘로 날아가서 이제 뭐 천상 뭐 이런 쪽에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동물로 표현이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의 메시지를 천상과 그 지상에 전달하는 네.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전사 속의 동물. 네네네. 네. 멋지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고구려의 벽화에서 따왔기 때문에 한 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중국이 역사적으로 또 동북공정 같은 네.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꾸 건들고 있죠. 아, 네, 그렇죠. 그러면서 고구려를 마치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 정도로 그냥 소속해버리려는 예, 흡수해버리려고 네, 하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고구려의 벽화에 나오는 이제 신성한 동물을 네. 올림픽 개막식에서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동북공정 하지 마 네.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우리 민족 자체가 사실 그런 뜻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새가 있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야말로 신의 소리를 직접 듣는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들은 걸 너희한테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 같은 거 괜히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그런 걸 괜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하늘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 여기 다 함축을 하고 있는 거래요. 네. 예, 그리고 웅녀도 등장했어요. 음. 예.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곰, 우리 민족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는 웅녀도 등장했는데 그런 이런저런 여러 부분들을 보니까 그 단순한 개막식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장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평창올림픽에 행동하는 평화라는 그 주제랑 되게 걸맞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방금 양세병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올림픽은 새로운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평창올림픽 개막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 지난 시점에서 어제 있었던 개막식에 가지는 의미들 그리고 우리가 개막식을 바라본 시선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는데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모쪼록 뭐 부상당하거나 그런 선수들 없이 평온하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될 거라는 강한 기대감이 드네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평창 평화 올림픽.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이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우리는 이제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한 방향성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촛불 혁명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거에 딱 어울리는 우리 민족성도 보여주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오찬장에서 나왔던 그 식사 있었죠. 한반도 모양의 이제 그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 철조망을 씹어먹는 그래서 그 철조망을 씹어먹는 그런 부분의 의미를 두는 것도 그런 그 평화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그런 의지 반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의미 깊었던 게 개막식 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와서 이제 참관을 했단 말이죠. 아,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촛불 집회를 이제 광우병 때 네. 그 면박상선을 쌓아가지고 그걸 억압했던 그 사람이 네. 그걸 보고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일단 그 안 온다고 했고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뭐 일단 일본의 아베 그리고 미국 부통령이죠 펜스 방금 말씀하신 이명박 그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그 둘이 그 녹색 모자 그 뭐예요? 그거 너무 못난 인형 무슨 막 아니 찰리 초콜릿 공장에 나오던 그 애들처럼 룸파룸파족처럼. 룸파룸파처럼 너무 이렇게 울상인 표정으로 그렇게 막 앉아 있으니까 되게 막 뭐랄까 사람 같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달 항아리가 저는 의미하는 게 그런 항아리 같은 넉넉한 품을 담은 문. 아, 너무 과해. 너무 가해? 그거 아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너무해. 이거는 약간 아니다, 거의 아니다. 지능 안티야, 이건. 안 돼. 몰라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애청자분들의 판단에 몫에 맡기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채로웠었던 모습이 그 드론 있죠. 네.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그거 볼 때 다들 아 왜 이렇게 자꾸 CG를 쓰냐 이렇게 보다가 이게 드론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게 네, 너무 놀랐죠. 저는 그냥 레이저 쇼처럼 이렇게 레이저 쏴가지고 이렇게 구현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걸 드론으로 했다는 걸 보고 그 송병훈님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군용 기술로 사실 처음 나온 건데 드론이라는 기술이 네. 그렇게 여러 대를 다양한 전술에 맞춰서 편대를 이제 구성하는 거를 미군에서도 개발을 했고 사실 이게 이번에 보여준 게 인텔에서 이걸 기술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다라고 자부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네. 뭐 조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아예 우리나라 기술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또 조선일보는 또 우리나라 기술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또 왜곡하는 거죠. 네, 인텔 기술인데 왜 자랑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 5G 기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가지고 온 드론이 1218대인데 네. 거기에 이제 각각 다 통신 모듈이 다 들어가서 5G로 연결이 된 건데 그 5G라는 게 저희가 핸드폰 4G 쓰는 그 다음 네. 기술인데 네. 사실 4G랑 5G가 큰 차이점이 속도도 있긴 하지만은 속도는 40배 정도밖에 빨라지지 않고 응답 속도라고 해서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응답 속도를 1000분의 1초에서 1000분의 5초까지로 이제 줄이는 거랑 그리고 전력을 굉장히 적게 먹는 거 저전력 기술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라서 이런 식으로 드론처럼 IoT랑 이런 사물 인터넷에 굉장히 적당한 기술이다라는 걸 시연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검토하도록. 그 IT 강국의 모습 그리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좋았어요.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개막식 하면은 나이대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보통 막 88 이런 것보다는 런던을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런던은 되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였어. 우리는 과거에 이런 운동을 했고 이랬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은 현대랑 미래 앞으로 이런 모습일 거야라는 식의 얘기를 보여준 것 같아서 옹고지신 그런 느낌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으로. 그래요. 그런 드론 기술, 그런 화려함도 또 보여줬었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촛불 비둘기 모양이 있었죠. 저는 그 부분 아까 방송 모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촛불들로 또 평창 평화올림픽. 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평창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개막식에서도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표현이 됐는데, 기억 남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화가 들어와서 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2관왕을 했었던 전희경 선수가 성화를 받아서 골프 천재 박인비 선수, 그리고 2002년 반지의 제왕 안정환 선수, 그리고 남북 단일팀, 하키 단일팀 선수들인 정수현 박정화 선수한테 성화가 인계됐고, 마지막이 히트였죠. 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가 성화를 받아서 점화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 장면 보면서 진짜 여제는 여제다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냥 아우라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뭔가 울컥했던 친구들 중에 그 장면을 뽑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김연아 선수가 나올 때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주자일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 몰랐다라는 거에서 체육복을 맞춰 입잖아요, 보통. 근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엘사 같은 겨울왕국 같은 느낌으로 너무 예. 예쁘게 나와서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김연아 선수가 상징하는 바가 많은데, 일단은 좀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 너무 아깝게 아무리 봐도 김연아 선수가 우승인데 금메달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형광나비가 금메달을 가져가가지고 걔 갈라쇼 할 때 자빠지는 거보다 너무 무서운데. 좀 어이없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해도 끊이지 않죠, 그 얘기는.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개막식에서 한풀이 하듯이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에 너무 멋지게 장식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수구 집단들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자꾸 폄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네이버나 이런 데 댓글 뭐 김연아 관련해서 공격하면 전 국민의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가 네이버를 폭파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그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장면이 그 시청률이 가장 높았었대요. 그 순간 시청률이.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10가구 중에 7가구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사를 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봤겠죠. 그러니까 생각들 잘하시고, 예, 김연아 선수 관련한 악성 댓글을 다는 순간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장식을 해줌으로 해서 개막식이 더욱더 빛났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으로 성화의 불을 이제 딱 옮겨 붙였을 때 그 네. 성화 모습이 달 항아리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네. 게 네, 평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 달 항아리가 그 조선 후기 대표 문화유산이죠. 아, 네. 그래서 전시회도 꽤 많이 열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기도 많이 당한 유물 중에 하나래요. 네, 조선 백자를 대표하는 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달 항아리를 성화 모습으로 썼다는 것 자체도 되게 기념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달 항아리. 네. 네. 영어로 하면 뭐죠? 문팟인가요? 뭐 영어로 해야 되지? 문팟.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